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에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받는 식품, 뷰티, 패션 등 K산업도 긴장하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비상계엄이 국회 해제 요구로 풀리긴 했지만 이번 사태로 자칫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훼손될 위험 때문입니다. 특히 전국 불안정에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줄면 외국인 매출 비중이 큰 브랜드는 일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5일 한국경제의 기사에 따르면 당장 비상계엄 파동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은 CJ 올리브영 같은 뷰티 기업들입니다. 이 브랜드는 외국인 쇼핑 성지로 떠오르면서 K뷰티 특수를 톡톡히 누려왔습니다. CJ 올리브영은 3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3.4%, 21.6% 증가했습니다. 올리브영이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관광 코스로 떠올라 외국인 소비자 매출이 늘어난 게 실적 개선에 이바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맞춤 매장이나 서비스를 늘려왔던 만큼 관광객이 줄면 그만큼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뷰티업계 관계자는 당장 계엄 사태에 따른 눈에 띄는 여파는 없다면서도 최근 뷰티업계에서 K브랜드 열풍을 타고 일본, 중국, 동남아, 북미, 유럽 등으로 해외 시장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추세인데 이 분위기가 냉각될까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는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적지 않은 다이소나 무신사 등도 계엄 여파에 따른 부정적인 여파를 일부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날 세계 각국에선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당장 인바운드 관광객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영국은 한국에 대해 여행 경보를 발령했으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등도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면세점업계의 표정은 더욱 어둡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감소, 1인당 구매 단가 하락 등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감소가 현실화하면 타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경계 대상입니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 1,402.9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계엄 선포 이후 1,442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면세품은 달러를 기준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판매가도 오릅니다. 달러 강세가 심화되면 면세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는 셈입니다. 호텔업계에서도 관련 문의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호텔 예약을 취소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진 않지만 상황에 대한 문의를 해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심심찮게 있다는 게 업계의 얘기입니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사태가 길어지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당장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던 K산업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면 장기적으로 직간접적 여파는 더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SK 사장단 인사 키워드는 기술 강화와 경영 안정입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과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 등 주요 계열사 CEO 대부분이 유임했습니다. 지난해 부회장단 4명이 이선으로 후퇴하는 등 대대적인 세대교체를 단행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상반기부터 진행한 그룹 구조조정으로 일부 계열사 인사가 교체됐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대신 전사 역량을 인공지능에 집중하기로 한 만큼 기술 인재 발탁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HBM으로 나홀로 성장을 이룩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기술통으로 꼽히는 안현 사장을 개발 총괄로 승진 임명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이끈 김필석 박사를 최고기술 책임자에 영입했습니다. 기술 중심 인사에서 눈에 띄는 건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 미국 대관 역량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폴 딜레이니 부사장이 북미 대관 총괄을 맡아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합니다. SK 사장단 인사를 끝으로 삼성과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의 연말 인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차가 호세 무녀스 CEO를 임명하며 첫 외국인 CEO라는 파격 인사를 선택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안정을 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3인 부회장 체제를 확립하며 반도체 사장단 쇄신만 단행했고 LG전자 역시 조주환 사장이 유임하며 사업 조직을 효율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적 반전을 만들기 위해 기술력 진보에 역량을 쏟아야 하는 시기, 우리 기업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새로운 정치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환율 등 주요 경제 지표가 흔들리는 한편 해외 바이어 미팅이 취소되는 등 글로벌 사업에 대한 타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특히 미국 전기차, 반도체 생산기지 완공을 앞두고 국내 정치 불안정성이 기업과 정부의 민관 협력까지 해칠까 우려도 나옵니다.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보조금 어떻게 될지도 좀 미지수가 돼버렸고
국내로 들어오면 지금 반도체법 아마 필요할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이제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 기업들은 더 변수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기업들은 아마 중장기 계획보다는 실시간 대응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삼성과 LG가 이달 중순 각자 글로벌 경영 회의를 펼치는 등 재계는 내년 경영 전략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경영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경영 전략 초점이 위기 대응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나날이 커지고 있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비상계엄 여파까지 겹치며 국내 바이오 업계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혁신 신약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선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데 투자는 위축되고 금융 지원 장벽은 높아지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우리 기업의 비용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외국의 CRO나 외국 임상을 해야 되고 외국 컨설팅을 받고 하는 그걸 겪어야 되는 게 이제 바이오 산업입니다. 정부는 뭐 소규모의 펀드의 목적형 펀드를 만들어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큰 펀드를 만들어서는 글로벌 임상에 가거나 뭔가 경쟁력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든지 이 투 트랙으로 같이 가야 되는.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경우 해외 고객사 확보가 중요한 위탁개발 생산 CDMO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사 상위 17곳을 고객사로 확보하며 선점하고 있지만 중국과 인도 등 CDMO 경쟁사들이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받아 맹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때처럼 공급 대란을 또다시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원료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업계는 이에 대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소부장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국산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중국과 인도에서 거의 90에서 95%를 수입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결국 국산화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개발한 원료나 소재 부품 장비들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라인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편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에 약간 좀 제한적인 구석이 좀 있습니다. 한편 바이오 산업의 컨트롤 타워가 될 것으로 예상된 대통령 직속의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출범 시기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호입니다.